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에서 포토샵을 쓰실 때 주로 쓰는 기능이 딱 몇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면서 실제로도 많이 쓰이는 기능인 사이즈 조절 방법, 간단하게 이용하는 필수적인 사진 보정 방법, 사진에 글씨를 쓰는 방법을 포토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강의만 들으시고 바로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열면 처음에 이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일단 저장된 사진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오픈 버튼 보이시죠? 이 오픈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폴더에 있는 사진을 들고 옵니다. 자, 여기서 이 사진을 들고 올게요. 열기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사진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제일 많이 쓰이게 된 용도가 뭐냐면 사이즈 조절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어디에 이 사진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세로로 길게 할 수도 있고요. 1:1 사이즈 또는 가로로 길게 할 수도 있고 또는 픽셀 수를 좀 줄여서 작게 용량을 작게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중고 나라 같은데 이렇게 올릴 때는 용량을 좀 또 줄여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골치 아파하시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즈를 조절을 하겠다. 이런 크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하겠다 하시게 되면 포토샵 여기 좌측에 있는 툴들 중에 기역자와 니은자가 겹쳐 있는 이 모양 있죠? 이게 크롭 툴이에요. 이걸로 자르는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자, 이걸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자, 요렇게 포인트들이 나오죠? 자, 이걸로 내가 원하는 만치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얹으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의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확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비율을 지정을 해주는 데가 있죠. 인스타 같은 데는 1:1 사이즈를 원하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우리가 1:1인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우리가 눈으로 눈대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 이 크롭 툴이라고 했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좌측 상단 부분에 보면 레쇼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레쇼를 누르시게 되면 비율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1:1, 4:5, 5:7, 16:9 그렇죠? 1:1은 그런 인스타라든지 이런 SNS에 올 때 쓰는 거지만 16:9는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죠? 스마트폰이라든지 영상 같은 데 많이 쓰이죠. 자,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그 비율에 맞는 사이즈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율대로 줄고 비율대로 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 부분 있죠? 여기에 가면 저절로 탁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1:1 사이즈다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 레시오라고 나오죠. 이거는 원본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율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이즈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든지 또는 어디에 올릴 때 가로 세로의 픽셀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는 수가 있어요. 가로가 1280, 세로가 768 이렇게 지정을 해주죠.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를 얹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면 자, 여기에 사이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 이걸 어느 세월에 이렇게 조절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를 미리 지정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정한 픽셀 사이즈로 조절을 하겠다 하시면 여기 또 레시오라고 나와 있죠. 요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레시오라고 하세요. 여기 레시오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정한 사이즈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640, 480이다. 그러면 640, 그 다음에 여기다가 480 씁니다. 자, 이게 가로고요. 이게 세로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이대로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올리고자 하는 그 픽셀 사이즈가 되겠죠. 자, 이렇게만 아셔도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 보정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무슨 전문적인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 것도 아니고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조명도 놓고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아니죠. 보통 일상생활에서 찍는 건 스마트폰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찍기 때문에 아무리 잘 찍는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찍힌 사진을 보면 거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부 좀 밋밋하게 나오게 됩니다. 밍밍한 사진이라고 하죠. 예, 별로 이렇게 특징도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허옇거나 아니면 어둡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사진은 여러분이 조금만 손을 봐주시면 아주 멋지게 연출이 되게 돼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너무 작아서 안 보실 때는 여기 손바닥 있죠? 손바닥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화면에 딱 맞게끔 나오게 돼요. 자, 우리가 보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자,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커브라고 있어요. 이 커브로 들어가시면 자,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 사진에서 밝은 곳들이 있겠죠. 예, 이렇게 밝은 곳들. 자, 전반적으로 밝은 곳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밝은 곳이고요. 여기는 어두운 곳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 밝고 어두운 곳의 분포가 어디에 많이 있어요? 밝은 곳 쪽으로 많이 나와 있죠. 예, 이렇게 그래프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밝은 곳에 많이 쏠려 있다는 뜻이고 어두운 부분은 별로 없죠. 예, 그러기 때문에 사진이 날라 보인다고 보통들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밝은 곳은 낮춰주고 어두운 곳은 올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좀 많아지고 밝은 부분이 좀 낮춰지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사진이 좀 균형이 나오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드냐 하면 자, 이 사진에서 어두운 곳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죠? 예, 별로 어둡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둡게 만듭니다. 이 사진을 더 인위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둡게 만들면 실시간으로 적용되면서 자, 어두운 곳이 좀 늘어나죠. 전체적으로. 예, 사진을 전반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너무 어두워졌네요. 밝은 곳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밝은 곳 부분을 약간 더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게 되면 자, 여기 프리뷰라고 있죠? 적용됐을 때와 안 됐을 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꺼볼게요. 켜볼게요. 어때요? 사진이 훨씬 생기 있게 살아나게 되죠? 자, 여러분이 아무리 사진을 잘 찍으셔도 커브에서 약간은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프로 사진 작가들도 찍은 대로 그냥 자기 작품을 넘기는 경우는 없어요. 전부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훨씬 나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으시고 보정을 하실 때 전체 사진을 보고 너무 밝다 싶으면 자, 약간 어둡게 한 상태에서 밝은 곳을 조정을 조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될 것은 자, 전체적으로 사진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판단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뭐 10명 오면 10명 다 너무 환하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자,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자, 밝은 곳도 조금 더 올려줌으로써 자, 밝고 어둡고 대비를 확실하게 하면 사진이 더 선명해지고 환해지게 됩니다. 생동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사진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조절을 해보면 틀리게 되겠죠. 자, 어드저스트먼트에서 커브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밝기 조절을 해볼게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밝죠? 그러면 어둡게 만드는 거죠. 자, 어둡게 조금 만들어주면 피부톤이 더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밝을 때는 피부가 좀 날라 보여서 이렇게 디테일이 안 보이는 반면 낮춰주면 좀 더 얼굴에 생기가 돌죠. 색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 밝은 것도 조금 더 올려주게 되겠죠. 그러면 껐다가 켜보시면 프리뷰 그렇죠? 피부가 더 생기 있게 보이면서 인물이 더 살아나게 되겠죠. 특히나 인물 사진은 꼭 하시는 걸 권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이 처음 찍은 사진과 완전히 바뀐 사진을 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흑백의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좀 분위기 있고 예, 좀 멋있는 연출을 하실 때는 보통 이제 흑백으로 많이 변환들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자, 이게 흑백은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이미지에 가면 어드저스트먼트라고 있어요. 또 이 어드저스트먼트에는 사진을 보정하고 컬러를 조정하고 밝기 조절하고 한 것들은 전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가시게 되면 Desaturate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Desaturate를 주시게 되면 그냥 흑백으로 바뀌어요. 아주 간단하죠? 예,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문제는 컬러 사진일 때와 흑백일 때는 흑백에서 반드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컬러는 이런 컬러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세츄레이트, 채도를 없애가지고 완전히 흑백으로 만들어버리면 밝기만 남아요. 그러다 보면 사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밋밋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컬러 사진은 명암이 확실하게 나와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흑백 사진은. 자, 사진이 너무 크네요. 조금만 줄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클릭하시고요. 여기 마우스 보시면 플러스라고 나오죠? 자, 요거를 Alt키를 누르시게 되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클릭해 주시면 축소되고요. Alt키, 키보드 Alt키죠? 띄시고 클릭하면 확대. Alt키 누르고 클릭하면 축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절하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돋보기예요. 돋보기로 봤다고 해서 물체가 커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단지 쉽게 보기 위해서 조절을 하는 거니까 돋보기 기능은 사이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흑백이 되면 느낌이 안 살아요. 그래서 흑백을 주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줍니다. 커브 들어가서 자, 밝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주고요. 이렇게 좀 더 어둡게, 좀 더 어둡게. 그 다음 여기서 밝기를 조금 더 줍니다. 자, 이게 흑백의 묘미가 되겠어요. 예, 흑백 사진은 이렇게 하면 느낌이 안 살아요. 예, 컬러는 모르겠는데 흑백은 안 돼요. 흑백일 때는 반드시 약간 이런 식으로 줘야지만 훨씬 더 분위기 있는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SNS나 이런 데 사진들 많이 올리시는데 흑백도 많이 올리시는데 흑백은 절대 그냥 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되도록이면 어둡고 밝기를 좀 더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좀 더 멋있게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흑백 사진을 찍으실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흑백 사진은 이렇게 딱 갖추고 찍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뭐 딴 일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찍힌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찍힌 사진이 멋있게 나와요. 딱 제자리에 위치에 서서 이렇게 정면을 딱 보고 이런 사진보다는 다른 일을 할 때 우연히 몰래 찍은 것처럼 이렇게 찍은 게 아주 멋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흑백 사진을 찍으실 때는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찍으시면 훨씬 더 이렇게 멋지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에 글씨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씨 넣는 거는 많이들 쓰시는데 이렇게 사진이 하나 있는 거하고 글씨가 들어간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줄 수가 있어요. 이 디자인적으로도 텍스트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죠. 자, 여기 좌측에 있는 툴을 보시게 되면 T라고 이런 글씨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글씨를 쓰는 툴이 되겠습니다. T 누르시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클릭. 그러면 로렘 입섬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텍스트예요. 일단은 텍스트가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워드 쓰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글씨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글씨를 쓰게 되면 자, 이렇게 글씨를 쓰고 위치를 바꿔야 되겠죠. 좌측에 툴을 보시게 되면 화살표가 이렇게 플러스로 겹쳐진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기 있는 텍스트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이게 있는 거와 없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갖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 텍스트 하나만 넣어줘도 전체적인 느낌을 굉장히 틀리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서체라든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 때는 이런 걸 바꿔줘야죠. 자, 그럴 때는 윈도우에 가시게 되면 캐릭터라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에서 텍스트에 대한 모든 걸 바꿔주게 돼요. 자, 캐릭터 열어볼게요. 자, 이게 캐릭터 팔레트예요. 자, 요런 거 이제 팔레트라고 부릅니다. 이 팔레트의 제일 위쪽에 보면 질 센스 노바라고 나오는데 이게 서체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서체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지금 강의화면 바깥으로 서체가 막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마우스 스크롤 휠을 쭉 돌리면 안 보이는 서체들도 전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우스로 얹어서 서체를 바꾸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왜 그래요? 여러분 워드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긁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긁어주시면 선택이 됐다고 선택 박스가 나오죠. 이 다음에 서체로 들어가셔야 이렇게 마우스를 얹으면 바뀌는 게 보이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주 보기 쉽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서체를 주시고요. 자, 이게 괜찮은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줬어요. 자, 그 다음 사이즈를 좀 바꿔야 되겠죠. 자, 사이즈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90포인트라고 돼 있는데 요걸 눌러보면 6에서 72가 기본 포인트고요. 그 이상 되는 건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 마우스 있죠? 마우스 커서를 자, 여기 아이콘 모양 위로 갖다 얹으면 화살표가 좌우로 나오게 됩니다. 보이세요? 예, 이걸 클릭 드래그하면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키워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또 이동 툴로 움직여 주셔야죠. 요렇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글씨 크기와 그 다음에 글씨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 글씨에 따라서 볼드차라든지 이태릭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서체는 서체 자체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거지만 서체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 여기에 굵은 서체, 얇은 서체가 전부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아리얼체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레귤러라고 나오죠. 여기를 눌러보시면 네로우, 그렇죠? 얇은 서체예요. 볼드,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시면 또 이태릭, 기울임체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타입 툴인데요. 이 타입 툴로 여기에다 마우스를 얹으면 자, 테두리에 점선이 없어지죠. 그러면 긁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테두리에 점선이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찍어버리면 글씨를 또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여기 있는 타입 툴을 잘 얹어서 쓰도록 하세요. 자, 금방 써놓은 거 명령을 취소해야겠어요. 그러면 컨트롤 Z 하시면 금방 한 명령 취소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자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예, 글씨가 너무 간격이 가깝다. 그러면 여기서 자간을 주시면 돼요. 마우스도 얹으시고요. 이렇게 해주면 넓어지고 자간이 좁아지게 되겠죠. 예, 기본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자고와 장평이라고 하는데요. 글씨가 옆으로 넓적하게 나오게 되고요. 자, 기본값은 100입니다. 이것은 세로로 길쭉하게 나오게 되겠어요. 예, 원하시는 대로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에 대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한 줄이고 나는 여러 줄을 쓰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 여러 줄을 쓰고 싶은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워드 쓰는 거나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더 글을 늘리고 싶으면 커서를 두시고요. 자, 주위에 점선 없도록 놓고 클릭한 상태에서 엔터키, 키보드 엔터키 치시고요. 여기다가 텍스트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제가 구글 가서 이제 글씨를 좀 긁어왔어요. 아래쪽에 글씨를 한번 넣어보기 위해서. 자, 클릭하고 여기다가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워드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 다음 글씨 사이즈 조절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바뀌었네요. 자, 요것도 또 똑같이 글씨 사이즈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즈를 보시면 26포인트죠? 그럼 요것도 긁어서 26포인트 바꿔주시면 돼요.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글씨가 들어갔죠?
자, 그런데 이제 좀 그럴듯해요. 근데 이게 너무 가깝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행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타입 툴로 전체를 긁어 놓고요. 여기 행간 부분이죠. 행간을 늘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자, 이 위에 있는 제목 글씨와 밑에 있는 텍스트 글씨 간격을 조금 어느 정도 조절해 놓고요. 여기와 여기 사이는 간격이 좁아지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 사이만 좁아져야죠. 자, 그러면 요렇게 긁고 행간을 조절하면 요런 식으로 딱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연출해 줄 수가 있죠. 예,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SNS나 이런 데 올리실 때도 이렇게 문구 하나만 딱 넣어줘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텍스트를 연출을 했는데, 자, 이쪽에도 글씨를 또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미 여기에는 쭉 이어졌기 때문에 이건 건드릴 수 없죠. 그러면 타입 툴을 찍고요. 자, 여기 I자 커서 옆에 점선이 있죠. 이게 나온 상태에서 다른 데를 찍으세요. 이런 데다 찍으면 여기에 또 이어지니까 자, 다른 데다가 클릭한 다음에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냥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타박타박 걸어가는 요런 의성어를 하나 넣어 볼게요. 자, 탭탭 이렇게 걸어갑니다. 자, 요걸 이렇게 들어다가 얹었는데 자, 이 글씨를 좀 돌려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컨트롤 T 누릅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얘를 돌리고 싶으면 자, 이 글씨 안쪽을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T 하면 이 글씨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탭이란 글씨를 조절하고 싶으면 여기 글씨 안쪽을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T 해주시면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럼 마우스를 이렇게 얹어보면 꼬부랑 표시가 보이죠? 화살표가 꼬부러졌습니다. 그죠? 클릭 드래그 하면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고 이렇게 사이즈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같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탭탭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연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체 글씨를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서체를 긁으세요. 자, 여기 있는 것은 빨간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고요. 이쪽은 자, 이 배경에 빨간색 글씨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조금만 옮겨 놓을까요? 여러분 여기다 이제 붉은색 글씨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클릭, 드래그를 하시고요. 여기 캐릭터라고 나오는 여기에 하얀색 컬러라고 있어요. 컬러죠? 이게 글씨 컬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 색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또 다른 색이면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는 거죠. 자, 여기에 붉은색이죠? 요거는 컬러의 종류가 되겠고요. 자, 이 붉은색에서도 어두워지느냐, 밝아지느냐, 두 개가 섞이느냐. 그렇죠? 이거 뭐 한 번만 해보시면 금방 아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다시 또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근사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걸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아무리 이래도 저장이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파일에 가서 세이브를 해버리게 되면 뭐로 저장이 되느냐 하면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save on your 컴퓨터죠? 컴퓨터에 저장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 확장자가 뭐라고 나오죠? PSD라고 확장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PSD는 포토샵에서만 열어볼 수 있고요. 포토샵에서만 저장할 수 있는 포토샵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PSD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웹 같은 데 올릴 수 있을까요? 웹에?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건 포토샵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딴 사람들한테 주더라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 사람이 포토샵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샵 PSD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것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PSD로 하나를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
SNS에 올린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은 JPG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른 사람한테 보낼 거면 PSD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저장 안 하고 이것만 저장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건 별로 권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이 자, 이거를 JPG로 저장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 요거 조금 더 위치를 바꿔주세요 했어요. 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보니까 컬러를 좀 다른 걸로 썼으면 좋겠어요. JPG는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예, 이거는 이제 완전히 한 장의 그림으로 저장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 수정 이런 거 아예 안 됩니다. JPG는 그게 문제죠. 자, 그러면 나중에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돼요. 이거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이렇게 텍스트를 얹었을 경우 이렇게 아까 같이 이미지에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뭐 소용없지만 이렇게 텍스트 같은 걸 얹었을 경우에는 일단 작업한 상태에서 PSD로 하나를 저장을 하고요. 이 PSD로 저장한 상태에서 다시 또 JPG로 한 장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JPG는 SNS에 올린다든지 또는 뭐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시고 요거는 뭐예요? 보관용. 그렇죠?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런 거 수정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요걸 열어서 수정을 하고 그거를 다시 JPG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이거 잘못됐다. 처음부터 또다시 작업하시는 분 여러 분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파일에서 일단 세이브를 하시는데 Save on your computer 하셔서 자, 바탕화면이나 뭐 여러분 원하시는 폴더에다가 PSD로 해서 저장을 일단 하세요.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그걸로 저장이 됐어요. 그렇죠? angel.psd.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줘야 돼요. 인터넷에 올리거나 블로그에 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save as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따로 저장하는 거니까 save as로 들어가서 save on your computer인데 이번에는 PSD가 아니고 뭐죠? JPG. 요렇게. 그렇죠? JPG. 자, 그 다음 저장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건 퀄리티인데 이 퀄리티가 높을수록 화질은 좋고 압축은 많이 안 돼요. 이건 낮을수록 퀄리티가 떨어지고 압축은 많이 돼요. 이건 엉망 나오겠죠. 되도록이면 이 압축률은 낮추고 퀄리티는 높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주시게 되면 자, 이제 여러분이 폴더를 열어보시면 지금 PSD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를 넣은 게 하나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항상 두 개로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누가 보내달라고 하거나 SNS, 블로그 또는 인터넷 같은데 올리신다 하면 요걸 올리시는 거고 JPG 그 다음에 내가 수정하는 건 여기서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이용하셔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꼭 필요한 이용 방법은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몇 번만 해보시면 아시니까 한번 이용해보시고 되도록이면 사진도 좀 멋지게 연출하고 멋지게 꾸며서 올려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 채널에 기초 강좌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포토샵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능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